어머니, 오피스텔이라뇨? 명절에 어디서 모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정신 있으세요? 엄마, 그럼 은지는 어디서 봐? 오피스텔에서 손주 어떻게 보라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밥해주고, 김장해주고, 손주 봐주면서 살아야 하니? 68살에 이제는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어머니가 이러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명절에 자식들 못 오게 하는 엄마는 엄마밖에 없을 거야. 그래, 나밖에 없겠지. 하지만 이젠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네요. 홀로 살게 된 후에는 제 삶이 조금 단출해졌지만 오히려 그런 평화로움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는 시간. 이런 작은 행복들이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자식들이 방문할 때마다 깨졌습니다. 제 아들 건우와 딸 송이,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은 제게 항상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음식이요. 제가 평생 가족들의 밥을 차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솔직히 그 밥 타령이 지겨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해 드셨어요? 제가 오늘 어머니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기뻤지만 나중에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뒤에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 몇 시간 동안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딸 송이의 방문이었습니다. 송이는 종종 자신의 3살배기 딸 은지를 맡기러 왔습니다. 주말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에 뭐 해? 내가 은지 데리고 갈게. 밥 먹고 은지 좀 봐줘. 나 친구들이랑 잠깐 만나기로 했거든. 그 잠깐은 보통 저녁까지 이어졌고 때로는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아이를 데리러 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손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3살배기 아이를 돌보는 것은 60대 후반의 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들 건우와 며느리는 항상 제 김장을 기대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김장하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김장 당일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고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허리가 아파 몇 번이나 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장이 끝나자마자 건우와 며느리는 대부분의 김치를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가져가도 되죠?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많이 필요 없으실 거고. 송이도 처음에는 김치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와서는 남은 김치의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엄마, 은지가 엄마 김치만 찾아. 내가 해준 건 안 먹네. 그러니 김치 좀 줘. 그렇게 한 달 동안 준비하고 하루 종일 고생해서 만든 김치는 저에게 몇 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식들을 위해 만든 것이니 가져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의 노력과 고생을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없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음식을 만들고 돌봄을 제공하는 기계처럼 대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감기가 심해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모두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택시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엄마, 나 오늘 은지 유치원 참관 수업이라 시간이 안 돼 미안해. 하지만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저는 항상 달려갔습니다. 건우의 아이가 아플 때도 송이가 회사 일로 바쁠 때도 항상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가족 모임의 날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모든 준비와 정리를 제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저에게 인사만 하고 서로 이야기하느라 바빴고, 집에 돌아갈 때는 어머니, 저희가 오늘 효도했죠?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효도라. 그들은 단지 제 집에 와서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가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방문이 저에게 큰 부담이었는데 말이죠. 명절마다 자식들이 모이면 저는 며칠을 알아 누워야 할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명절 전에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과정이 68세의 제게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꼭 다 같이 올 필요 없다거나 밖에서 외식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식들은 오히려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절인데 외식을 어떻게 해요? 다들 엄마 음식 먹으러 오는 건데. 어머니, 명절에는 가족이 다 같이 모여야죠. 전통을 지켜야지요. 한 번은 정말 지쳐서 명절에 여행을 간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 건우는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절에 자식을 못 오게 하는 건 엄마밖에 없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나도 이제는 쉬고 싶어서 그런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고생을 감당할 자신이 없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명절이 더 지나고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세 식구가 살던 아파트에서 나 혼자 살기에 적당한 좁은 오피스텔로 이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오피스텔이라뇨? 그런 좁은 곳에서 어떻게 사세요? 엄마, 그러다 외롭게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아프게. 자식들은 처음에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의 편리함과 병원 접근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청소하기 힘들단다. 이 넓은 집을 어떻게 혼자 관리하니? 게다가 오피스텔은 병원이랑 가까워서 좋아. 아프면 바로 갈 수 있잖아. 결국 아파트를 팔고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제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작은 오피스텔을 산 후에는 경제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남은 돈으로 제가 항상 가보고 싶었던 유럽 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시간도 줄어들어 취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요가 교실에 다니면서 오랜만에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좁은 공간이 김장을 할 수 없고 손주를 맡기기 어렵다는 완벽한 핑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올해 김장은 언제 하세요? 아이고, 이 좁은 오피스텔에서 어떻게 김장을 하니? 베란다도 없고 김치 담글 공간도 없어. 엄마, 오늘 은지 좀 봐줄 수 있어? 이 좁은 곳에 은지가 뛰어놀 공간이 어디 있니? 아이에게 너무 답답할 거야. 차라리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봐줄게. 처음에는 자식들이 불만을 표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명절의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자식들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저녁에 제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 집에서 모이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는 간단히 오셔서 식사만 하시고 가시면 돼요. 엄마, 다음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하자. 건우네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엔 우리 차례야. 아들과 딸이 서로 절충의 명절 모임을 주최하게 되었고, 저는 부담 없이 방문했다가 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명절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게 되었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 것만 해도 이틀이 걸리네요. 엄마, 이제 알겠어.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물론 가끔은 그들이 제 작은 오피스텔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집에 오면 음식을 가져오거나
외식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어쩌다 제가 음식을 준비해도 간단한 것만 준비하고 설거지는 자식들이 도와줍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치킨 사왔어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세요. 엄마, 우리 근처 맛집에 가자. 내가 쏠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과 싸우지 않고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균형을 찾았으니까요. 자식들과 사이가 틀어지지 않으면서도 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합니다. 요가 수업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요. 저는 자식들에게 여행 계획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제는 그들도 저의 여행을 응원해주고 갔다 온 후에는 사진도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머니, 이번엔 어디 가세요?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 엄마, 여행 잘 다녀오고 조심하고 재밌게 놀다 와. 저는 제가 집에 있을 때 손주를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해서 손주를 보기 때문에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인근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은지야, 할머니가 새로운 동화책을 사왔단다. 같이 읽어볼까? 자식들도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 더 적극적으로 응해줍니다. 아마도 그들도 제가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실 일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사다 줄게. 며느리와 사위와의 관계도 더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저를 의무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며느리가 요리 비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사위는 여행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이번에 해주신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장모님, 다음에 여행 계획 있으세요? 제가 좋은 정보가 있어요. 김장철이 되면 이제는 딸 송이네 집에서 함께 김장을 합니다. 송이와 며느리 그리고 제가 함께 일하니 훨씬 수월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김치는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저는 제가 먹을 만큼만 가져옵니다. 엄마, 요즘 김치는 여러 집 냉장고에 나눠두는 게 트렌드래. 우리 집에 많이 둘 테니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 어머니, 우리 집 김치도 마음껏 가져가세요. 어머니께서 비법을 알려주셔서 예전보다 훨씬 맛있게 담갔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자식들에게 직접 불만을 표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아무래도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면 자신의 부모님께 모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저도 이제는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좀 피곤하니 은지는 다음에 봐도 될까?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자식들도 이제는 제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해 줍니다. 제가 거절해도 섭섭해하지 않고 오히려 제 시간을 응원해 줍니다. 어머니, 친구분들과 즐겁게 다녀오세요. 저희는 다음에 봬요. 엄마, 푹 쉬어. 은지는 우리가 볼게. 제 인생의 이 작은 변화가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 기쁩니다. 저는 더 건강하고 행복해졌고, 자식들은 더 독립적이고 배려심 있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관계가 의무와 기대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피스텔로
이사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주 2번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납니다.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는 제가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어 즐겁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우야,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 송이야, 나 요즘 요가에 푹 빠져 있어. 내가 추천해준 요가복이 정말 편하더라. 자식들도 저의 이런 변화를 응원해주고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해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제 안부를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요. 어머니, 오늘 뭐 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 해서요. 엄마, 요가 수업은 어땠어? 재미있어? 손주 은지도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 집이 작아도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늑하고 편안한 제 집을 좋아합니다. 가끔 은지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는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할머니, 나랑 공원에서 놀아요. 명절에도 이제는 자식들의 집에서 편안하게 식사만 하고 오는 패턴이 자리 잡았습니다. 건우와 송이가 번갈아가며 명절 모임을 주최하고 저는 그저 손님으로 참석합니다. 음식 준비나 치우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명절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명절에는 저희 집에서 해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오시기만 하면 돼요. 엄마, 우리 집에서 하는 다음 명절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볼게. 가끔 자식들이 제 집에 오면 이제는 음식을 사오거나 함께 요리를 합니다. 더 이상 저 혼자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치우는 과정이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재료 사왔으니 같이 요리해요. 엄마, 우리 다 같이 설거지할게. 엄마는 쉬어. 저는 이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닌 존중받는 한계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균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의 반대와 오해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건강해진 것입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부모에 대한 의존과 기대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복을 응원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과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도요. 저처럼 자식들의 기대와 요구에 지쳐 있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본인의 행복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행복해야 가족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부모님들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68세의 작은 반란을 일으켰고 그 결과 더 행복한 삶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엄마는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저는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가족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방식으로 이 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 삶의 주인공이 된 것에 대한 감사함, 건강한 가족 관계를 찾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무엇보다 늦게나마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요. 어머니, 오늘도 요가 수업이에요? 응. 오늘은 요가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차도 마실 거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어머니,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이런 대화가 가능해진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일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